구체적 날짜를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주 내로 꼭 한미 외교 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딜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대세했습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방어를 계속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 이런 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버리는 바람에 무산이 됐었죠.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으로 또 공식적인 두 번의 기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첫 번째 정상회담의 기회가 온 셈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다음 주에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서두르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저런 이례적인 발언을 했을까요? 정상회담을 빨리 서둘러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관세와 통상,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등 상무와 무역대표부 관할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 타결을 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타결은 또 아니잖아요. 네. 실제 세부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관련돼서 방위비나 아니면 국방비 증액 이거 관련돼서도 제2의 D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할 걸로 보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 추가 투자를 의논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3,500억 달러 지금 합의한 부분은 최하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은 또 빌드업 해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지 이게 최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로 저희는 잡고 있는데 네. 미국은 최하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최저로. 네. 이 양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정상회담에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포함한 또 안보 분야의 이야기도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28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했죠. 자, 그러자 9시간 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로 예정된 훈련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동영 장관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부정을 하고 있다. 군 당국과 이렇게 엇박자를 또 내고 있습니다. 저 발표를 할 당시만 해도 한국군과 미군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거든요. 근데 계속 저렇게 통일부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건 왜 저런 거예요? 글쎄요, 뭐 일단은 본인의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통일부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방부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확정되거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서 뭔가 진전이 있거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조금 이렇게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취지인데 사실은 이제 통일부 장관의 그 역할을 넘어서는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건의를 한 거죠. 더군다나 이게 사실 국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이 통일부 관점에서 어떤 그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건의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나오면 거기서 또 반박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의견 자체, 내용 자체도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군의 역할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관세 협정,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 통일부에 저 앞선 그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글쎄요, 뭐 본인의 어떤 통일부의 역할, 부처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헌법에 두 국가론, 그렇죠. 대한민국이 적대 국가다라는 이런 실제 말하면 규범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대화를 통해서 뭘 이끌어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그 머릿속에는 2000년도 초반에 이런 그 남북관계 상황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차관들이 잘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남북 관계를 주도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무려 2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북한 얘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농구 사랑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 시절 모습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농구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Can you train our Olympic team to compete in the Olympics for the next 3 years? I'm like, okay, I will. He's a very good guy. 김정은이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 1997년 1월 달에 평양에 갔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농구 경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김정은이 어렸을 때 김정철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가 자기 첫째 아들은 키가 큰데 둘째 아들이 키가 작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키가 좀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항상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녔고 그런 걸 옆에서 봤던 고용이가 둘째 아들들도 비슷한 그런 걸 겪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농구를 시켰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리강 같은 경우 그렇게 농구를 좋아하던 김정은이 정치를 하면서 운동을 못하니까 살찐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농구를 시작한 계기가 키가 작아서 키 크려고 했다. 근데 이제 뭐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했다. 건강관리에 실패했다. 요즘 보는 모습이 딱 건강관리에 실패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뭐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주목을 받고 내용이 나온 바가 있었죠. 근데 방금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이 김정은 위원장의 농구 사랑이 유명하고 이 시작은 결국 김정일이 김정철에 비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키를 크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제 고용이가 농구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본 영상처럼 이 농구를 직접 하고 농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농구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결국 키가 크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진이어서 제가 안보 라이브 마지막 아이템으로 전해드렸습니다.